이 대회를 위해 보낸 준비 기간을 생각할 때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토트넘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것은 솔직히 욕심이었고 냉정히 말해 우승할 자격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이었기에 우리는 오늘 우승할 수 있었고 경기 내내 눈부신 활약으로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이강인의 맹활약 뒤에는 손흥민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이끄는 파리 생제르맹은 이탈리아 우디네에 위치한 스타디오 프리울리에서 유로파리그 챔피언 토트넘과 슈퍼컵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반 39분 토트넘의 판더벤과 후반 3분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연속 실점하며 끌려가던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 35분 이강인의 만회골을 시작으로 후반 추가 시간 곤살로 하무스의 극적인 동점골까지 터뜨렸는데요.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파리 생제르맹이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을 함께 언급하며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을 상대한 기분을 지역 매체를 통해 전했죠. 이 발언이 유럽 현지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우승할 자격이 없었어요.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이었지만 그들이 이 대회를 위해 보낸 준비 기간은 무려 6주였습니다. 그동안 토트넘 선수들은 체력, 전술, 조직력을 완벽히 조율하며 준비를 마쳤죠. 반면 우리는 클럽 월드컵을 치르고 돌아와 고작 6일 동안 훈련했어요. 첫 훈련 날 선수들의 발걸음에는 아직 여행의 피로가 남아 있었고 표정에서도 여유보다는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스포츠의 세계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전부가 아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때가 있죠. 그리고 오늘 그 변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 그리고 후반 막판, 경기 흐름을 송두리째 바꾼 이강인의 등장. 그는 토트넘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순간마다 그 뒤에 손흥민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끈이 있음을 느끼게 했어요. 경기가 시작될 때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확신이 커졌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오늘 그라운드에 있었다면 그 확신은 절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준비 상태는 경기 전 몸풀기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패스 스피드, 공을 다루는 첫 터치, 몸의 반응 속도까지 6주 동안 만들어진 완성도가 그대로 보였어요. 각자의 움직임이 미리 짜놓은 안무처럼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반면 우리는 준비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나눌 수밖에 없었죠. 하루는 회복 훈련, 하루는 세트피스 조율, 하루는 전술 훈련. 각각의 시간이 부족했고 세밀한 맞춤 전술을 완성할 만큼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준비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자리에 새로 들어온 쿠두스가 공격 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며 측면과 중앙 사이에서 어정쩡한 움직임을 보였고 주장 로메로는 후방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전방과의 연결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죠. 마치 연주자들이 각자 다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팀의 조율이 어긋난 모습이었습니다. 전반과 후반 중반까지 토트넘은 확실히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빠른 빌드업과 날카로운 측면 돌파, 중앙에서의 침투가 이어졌죠. 후반까지 스코어는 2대 0으로 우리는 끌려다녔고 슈팅 개수도 9대 4로 토트넘이 앞섰습니다. 그 시점에서 토트넘은 완전히 내려앉아 두 줄 수비를 형성했어요. 풀백이 안으로 좁히고 미드필더 라인은 깊게 내려와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막았습니다. 경기장은 숨막히게 답답했고 우리는 공격의 마지막 단계를 밟기도 전에 끊겼죠. 그 순간 이강인이 투입됐습니다. 그는 라인 사이에서 공을 잡으며 수비를 벌리고 한 번은 측면으로 전환해 공간을 넓히고 또 한 번은 중앙으로 파고들며 토트넘의 중심을 흔들었어요. 마치 굳게 잠긴 문에 작은 열쇠가 들어가고 서서히 잠금이 풀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런 장면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스피드를 경계하느라 우리는 이만큼 공격 라인을 올릴 수 없었고 두 골을 넣고 동점을 만들며 승부를 승부차기로 끌고 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강인은 단순히 잘했다는 말로는 부족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수비수 2명을 동시에 끌어당기며 공간을 만들었고 시선이 한쪽으로 쏠린 순간 왼발로 중거리 슛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죠. 그 장면은 한 방의 벼락처럼 경기장을 가르고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 슈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국가대표에서 손흥민에게 슈팅 각도, 타이밍, 발목 힘 조절까지 배우며 연습한 결과였어요. 승부차기 4번 키커로 나섰을 때에도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골키퍼의 움직임을 끝까지 지켜본 뒤 반대편 구석으로 침착하게 성공시켰죠. 그는 오늘 단순히 득점을 한 선수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팀의 자신감을 불어넣은 중심이었습니다. 경기 후 저는 이강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경기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나?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손흥민 덕분이라고요.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서 이뤄낸 업적,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경기를 읽는 시각까지 모두 배웠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을 단순한 후배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할 동료로 대하며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숨김없이 전해줬다고 했습니다. 마치 등산로를 오르기 전 가장 위험한 구간을 미리 안내해주는 길잡이처럼 그는 이강인의 앞길을 준비시켰죠. 저는 그러한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토트넘의 전주장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멘토였다는 것을요. 오늘 토트넘은 개개인의 기량은 준수했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치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공격과 수비 공간이 벌어졌고 위기 순간마다 서로의 시선이 어긋났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장일 때는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전 원형으로 선수들을 모아 작전을 설명했고 경기 중에도 손짓과 눈빛으로 움직임을 조율했죠. 이와 반대로 오늘 로메로는 수비 라인을 지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팀 전체를 묶는 리더십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경기 종료 후 전해 들은 소식은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다른 큰 시즌을 향해 나아가자. 여전히 너희 토트넘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어. 라는 글을 토트넘 전 동료를 위해 손흥민이 남겼다는 것이었죠. 이미 팀을 떠난 선수가 이렇게까지 애정을 드러내는 건 드문 일입니다. 지도자와 선수 생활을 통틀어 이런 인격을 가진 주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승부차기에서 교체 투입된 토트넘의 마티스 텔은 골문을 크게 벗어나는 실축을 했고 손흥민의 대체자로 영입된 모하메드 쿠두스 역시 오늘 내내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손흥민이 보여주던 경기를 끝내는 힘은 전혀 없었죠. 솔직히 이 두 선수를 손흥민의 대체자로 같은 시기에 영입한 토트넘의 결정은 지금 생각해도 의아합니다. 반면 이강인은 여전히 손흥민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배운 기술과 멘탈을 경기장에서 구현했고 오늘 같은 무대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죠.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과 없는 토트넘은 전혀 다른 팀입니다. 오늘의 경기는 그 차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줬고 앞으로 이 차이는 토트넘이 매 시즌 직면하게 될 가장 큰 고민으로 남을 것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잃은 여행자가 목마름 속에서 지난 물줄기를 떠올리듯 토트넘은 손흥민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며 국가대표에서 손흥민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이강인의 발전도 더욱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